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JSA를 방문했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JSA 방문에 북한군들이 망원경을 들고 살피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 그 JSA에서 한국 측의 건물과 나무에 맞은 북한군의 총탄 흔적, 탄흔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순 당일에 합참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이 총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 있고, 그리고 북한군이 총을 몇 발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총성이 몇 발 울렸다가 했고, 다음 날 40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리고 남측에서 탄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북에서 남으로 뛰는 사람을 향해서 40발을 쐈다면 전 40발보다도 훨씬 더 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고 있는 병사를 보지도 못했고 총소리 몇 발 울렸을 뿐이고 금방 총소리가 끝이 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40발을 쐈느냐 400발을 쐈느냐를 구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사도 못 찾은 사람들이, 총소리가 다다닥 하다가 순식간에 끝났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40발을 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맞고도 이 가슴이나 머리 부분을 맞지 않으면 맞고도 뛴다지만은 7.62mm 소총탄을 맞고 복부에 맞고 계속 뛸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북한군이 쓰러졌을 때도 계속 사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 측은 어제 북한군이 쓰러진, 기순병이 쓰러진 장소가 경사도고 오목하게 푹 들어간 지역이라서 북한군이 그 병사를 제대로 이렇게 조준 사격을 못해서 그러니까 사각지대라서 살아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에는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마치 당연하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었습니다. 자, 남쪽을 향해서 쐈는데 탄흔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술은 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큼 황당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송영무 장관이 현장을 시찰하면서 이제 드러난 사실인데, 이것도 송 장관이 안 갔으면 그냥 덮었을 건데, 장관이 현장에 가서 카메라하고 같이 이제 당시 이 기순병을 향해서 쏜 현장을 갔다가 시찰하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 탄흔이 공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래저래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저 눈치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고, 머지않아서 혹 쫓겨나지 않을까. 처음에 송 장관 될 때는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송 장관이 쫓겨날까 슬슬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좀 엉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송 장관이 가서 장병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연설을 하다가 미니 스커트하고 이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했다고, 또 그게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요. 그게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입니까? 그냥 조커로 받아들이면 되죠. 송 장관은 지금 여건에 찍혀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 자유의 집 건물 외벽에 북한이 난사한 총탄이 흔적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순 병사가 쓰러질 때까지 북한의 추격조가
자유의 집 쪽으로 총격을 가한 겁니다. 즉 한국의 시설물에 대해서 총격을 가한 거죠. 휴전선에 있는 한국 시설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여기 있는 자유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 집에 있는 전체 시설물 중에 총탄이 여기 팍팍 박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얼마나 쏴댔으면 여기 쓰러졌는데. 그런데 이 자유의 집 이 왼편 부속 건물 여기 있죠. 이게 자유의 집 왼편 부속 건물입니다. 이 부속 건물에 그 옆에 있는 향나무에도 아마 이런 나무겠죠. 이런 향나무에도 지금 AK 소총이 뚫고 지나간 흔적이 있고, 그리고 철제 환풍구에도 AK 소총 탄환이 뚫고 지나가면서 뒤쪽이 파열된 듯 크게 구멍이 뚫려 있고, 화강암 벽면에도 탄원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순 병사가 발이 쓰러진 지점 바로 앞에까지도 탄원이 발견된 점을 볼 때 쓰러져서 자신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무차별 총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추격조가 발사했다라는 40발, 이 40발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병사도 본 적이 없고 뭔가 쓱 지나가는 것 같으라는 느낌하고 다다닥 소리만 나다가 빨리 끝나서 대응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발을 쐈는 줄을 어떻게 누가 셌냐는 겁니다. 어쨌거나 40발을 쐈다 치고 우리 측에서 발견된 피탄 자국이 총 7개고 기순 병사의 몸에 박히거나 관통한 것이 5발이기 때문에 28발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유의 집 옆에 있는 대형 한기통에 5발이 이렇게 박혀 있고 향나무에도 박혀 있고 뒤쪽에는 총알이 뚫고 지나간 흔적도 이렇게 박혀 있고 기순 병사가 쓰러졌던 그 바로 앞에 있는 화강암에도 총탄에 맞아서 화강암이 움푹 패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스운 거는요, JTBC가 이걸 갖다가 보도를 하면서 건물 나무마다 13일에 총격전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격전이라는 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전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뒤에 서로가 쌍방이 총을 가지고 쏴댄 것을 총격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쏜 것을 총격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의 총기 난사를 총격전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총기 난사범이 나이트클럽이나 호텔에서 총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쏴대고는 혼자 자살하는 것을 총격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자, 이번에 북한군이 이렇게 수십 발의 총탄을 쏘는 동안에 한국은 병사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총격전이 아니라 총격을 방관, 한마디로 우리 측 건물에 탕탕탕 박히는, 그리고 우리 초소 앞 뒤로 지나가는 총알들을 그냥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JSA 경비대대장과 장병은 무슨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따위로 이렇게 해서야 국방이 지켜지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요. 저는 한번 사람이 복부에 총을 2방을 맞고 또 몸에 한 몇 발을 맞고 그 화면에 나온 듯이 열심히 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과연 뛸 때 총을 맞고 그렇게 뛰었던가, 안 그러면 뛰고 난 다음에 총을 맞은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꾸 이런 부분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가게 되면, 지금 그 병사가 이렇게 뛰는 장면이 찍힌 것은 이쪽에서 있는 CCTV가 이 병사를 찍은 걸 겁니다. 요 내려올 때 요 장면이죠.
이 건물 사이를 뛰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요 건물과 요 건물 사이를 뛰는 장면인데 총을 여러 방을 맞은 사람이 소총을 맞고 그렇게 뛸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어떤 분도 댓글에서 지적을 해줬는데요. 이 근처에 가봤는데 여기는 완전 개활지라 가지고 퉁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쪽 편과 이쪽 편은 JSA 안에서 이 남북 간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서 북한군이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들을 없애고 초소가 있고 이 감시탑이 있고 초소가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래 뻥 뚫린 지역에서의 추격 장면을 일체 한국군이 포착하지 못해서 북한군 기순병이 어디 쓰러져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병사를 구출해 오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정상적이라 하면, 자, 이 병사가 쓰러진 지점이 한국군 자유의 집이 있고, 자유의 집 여기 담벼락이 있고, 여기 공조기가 있는 여기에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담벼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목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병사가 바로 한 2, 3m 지점 앞에 쓰러져가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기어 나가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간단한데 왜 여기에 있다가 18m쯤 뒤에 A 지점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중대장이 지시를 하고 두 명이 포복으로 이쪽으로 기어가느냐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포복을 하는 이유는 저기 쏠까봐, 저기 쌓았을 때 총알을 안 맞으려고 땅에 붙어서 기어가는 건데, 여기가 경사지라고 했습니다. 이쪽으로도 경사지고 이렇게 경사지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경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경사지역,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리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럼 이중 경사지역 안에 온폭한데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쪽에 툭 트인 계알지에서 포복을 해서 끌어내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냐는 거죠. TOD 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이 TOD 영상을 보면 기순병사가 여기에 이 축대, 이렇게 비스듬한 축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떨어진 데는 담벼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담벼락이 이쯤에서 끝날 건데 이 담벼락 앞에서 내다보고 여기서 살 기어가서 바로 끌어내서 일로 오면 간단할 건데 왜 이 먼 지점에 툭 트인, 예? 계알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지점에서 포복을 해가지고 가서 포복으로 끌어내는 짓거리를 하냐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군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쪽에 갔어요. 여기서 내다보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내야지. 이걸 이렇게 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냥 뛸 수 있는 곳을 기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갔어요. 이 발견을 31분에 했는데 여기 딱 내다보고 32분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냈으면 32분에 구조가 완료됐어요. 이 JSA가 얼마나 넓다고, 그 JSA 안에서 CCTV와 TOD를 동원해야 발견을 하고 총알이 40발을 쌓았다 그러는데 우리 측 건물에 팍팍 박히는데 다 뭐하고 있다가 31분에야 돼서야 그걸 찾느냐 말입니다. 자, 북한군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를 11분부터 발견을 했는데 3시 11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무선을 때려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비상대기. 휴전선 안에서 비상대기 할 일이 1년에 한두 번이나 있겠어요? 이 JSA 안에서.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생겼다면 비상대기에서 전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될 거고, 여기에도 사격 배치가 돼야 될 거고, 이 감시탑도 총을 배치를 해야 될 거고, 여기 이런데 연패물에 다 숨어서
하고 있다가 북한군이 쏘면 맞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눈앞에 뭐가 썩 지나가는 것 같더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가 그래 병사가 쓰러진 것 같은데 CCTV로 한번 찾아봐라. CCTV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TOD를 찾아봐라. TOD에 저기 쓰러져 있네요. 저 구해봐라. 북한이 아직도 저쪽에서 성이 나서 총을 메고 다니니까 우리 저 사람들이 다 간 뒤에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한번 연락해봐라. 청와대 그거 함부로 하지 말고 북한군이 완전히 안정이 돼가 찬물 몇 잔 마시고 진정이 되어서 차분해져서 정상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라. 병사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군하고 총싸움이 판문점에서 안 붙는 게 중요하다. 지금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시켜야 되고 지금 도발도 안 하는데 살살 달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구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또 쏘고 그래서 우리도 쏘고 하면 이제는 북한이 도발을 한 거 아니냐. 즉 기순병을 향해서 북한군이 총을 쏘았던 거나 MDL을 넘어왔던 거나 우리 측 자유의 집에 총알이 박힌 부분은 정부가 도발로도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 말의 주제는 이겁니다.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유엔사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이 재래식 형태의 도발을 JSA에서 했기 때문에 북한이 9월 15일 IRBM을 쏜 이래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깨어졌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총을 쏜 것은 기순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 방어라 해야 됩니까? 자기 본능이라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기순병을 총을 쏜 걸 자기 방어라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자기 규칙에 의한 한마디로 북한군의 당연한 행동이고 그 총알들이 우리 건축물에 맞고 우리 초소 옆으로 지나가고 우리 청 나무에 막 박히고 해도 그거는 우리는 우리 입으로 북한의 도발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유엔사를 통해서 이것은 정전협정의 위반이니 회의 한번 하자다가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북한이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에서 재래식 도발을 했다라고 간주를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도발이 더 일어날까 봐 우리하고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면 그것이 도발로 간주될까 봐 기순병을 향해서 쏜 북한의 총알은 당연한 거다. 인정해 주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대기하라. 대기하라. 구출하지 마라. 구출하러 가다가 북한이 쏘면 이제 우리는 안 쏠 수가 없으니까 북한군이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상황이 다 종료되어서 이제 돌아가서 총에다가 기름으로 소재하고 있을 때 구출해온나. 이래서 뒤늦게 구출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출 시간을 지체한 것은 충돌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북한군의 추격조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린 겁니다. 어떤 분이 제 댓글에도 그렇게 썼었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정부가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JSA에서 도발을 했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의 한마디로 도발 중단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 바랍니다. 재래식 도발도 도발입니다.